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아주 짧게 알아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어제는 8,8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9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0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7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적게 계속 나오면서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뉴스들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렇게 일상생활로 다시 되돌아갈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는 개인이 일본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 가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이제 거의 다 없애겠다. 네, 여행객들한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검사하는 것들 관광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은 아니고 올 가을부터 아마도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도 여행객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검사 같은 것들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도 이제 여행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여행을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본도 이제 곧 조만간 가을쯤에는 개인 여행객들도 이제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환율이 엄청나거든요. 1달러당 140엔이 넘어가가지고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 일본 여행 가면은 대박이죠? 너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혹시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올 가을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몇몇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봉쇄가 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음식을 달라, 그리고 메디컬 케어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경제에도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0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유크레인 군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격을 엄청나게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군이 요충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요충지들을 하나둘씩 모두 다 탈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하르키우 그리고 이지움을 탈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탈환을 하면서 러시아 군들은 계속해가지고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북동쪽으로 유크레인군의 반격이 엄청나게 거세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러시아 국경까지 모두 다 철퇴를 했다고 하네요. 유크레인군 너무나 지금 잘 싸워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유크레인군이 싸우고 있는 게 8대1로 엄청나게 거세게 병력이 반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병력을 모으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일격을 한꺼번에 가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가하면서 이제 8대1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제 병력을 가지고 러시아 군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좀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는 아직도 이 협상을 포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유크레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국경은 전혀 변한 게 없다. 네, 이 러시아 군들을 모두 몰아내기 전까지 우리는 협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이랑 완전히 바뀌었죠. 아, 유크레인군 너무나 멋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퇴각을 하면서 굉장히 비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퇴각을 하면서 이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에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지금 퇴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퇴각을 하면서 유크레인 민간인들이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은 러시아는 모두 다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IAEA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사찰단. 이 IAEA에서는 이 자포리자에 있는 이 원전을 보호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나 유크레인이나 이곳에는 절대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발 좀 이 자포리자 원전 폭파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 자포리자 원전이 폭파가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체르노빌처럼 재앙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크레인에서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방사능 물질이 유럽에까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전 폭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로 유럽을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럽을 위협을 하고 있으면서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이 조명이 켜진다고 해요. 이 조명 켜지는 것을 1시간 앞당겨서 이제 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유럽은 에너지 대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이 어마무시하게 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토를 지금 다시 되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통쾌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고요. 계속 이대로 나가가지고 모든 영토를 유크레인이 모두 다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거기에다가 크림반도까지 모두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크레인군 따봉.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이 반도체 장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이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더욱더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지만 좀 고도로 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사양의 칩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장비들을 미국에서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아주 옛날의 칩셋들만 이렇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중국을 계속 이제 경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견제를 계속 하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조만간 이제 추월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아마도 추월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기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피이지 않습니까? 그냥 공들이지 않고 이제 남의 기술들, 미국에 있는 기술들을 모두 다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했었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런 기술들을 이제 넘겨주지 않도록 굉장히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발전은 이제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경제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확실히 앞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중국은 러시아랑 이렇게 손잡고 그냥 쭉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지금 이 바이오 같은 이런 생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메디컬 서플라이 같은 것들, 뭐 그런 이 바이오 생산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의 바이오 같은 것들을 해외에 의존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잘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 의존도도 낮출 수 있고, 중국에서부터 뭐 수입을 하는 것도 뭐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잘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을 잘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로 암을 찾아내는 이런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혈액 검사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을 찾아내는 그런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38% 정도 혈액 검사로 암을 지금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임상시험일 뿐이고, 그리고 38% 뭐 그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혈액으로 암을 검사를 하는 것을 발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피검사로만으로도 이렇게 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느 한 1등석에 탄 여성이 비행기 승무원이랑 싸웠다고 합니다. 싸워가지고 이 비행기를 착륙을 시켰다고 하네요. 너무나 크게 싸웠나봐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1등석이라도 승무원은 뭐 잘못한 것에 대해 무슨 잘못을 했나봐요.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잘 이제 대처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난동을 부린 여성은 징역 4개월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안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내린 판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피들, 트럼프의 이제 지지자들이 선관위한테 무더기로 지금 정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선거 마비를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무더기로 정보 요청을 해대면서 디도스 공격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상에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느 한 사이트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를 마비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이런 악성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성 지지자들은 디도스 같은 아주 그냥 바이러스 같은 놈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LA의 홈리스 노숙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지금 LA에 있는 홈리스들이 7만여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새에 한 5% 정도가 이 노숙자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노숙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약물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LA 다운타운을 간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LA 다운타운 뿐만이 아니라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한인타운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없었거든요. 한인타운 안에는. 그런데 이 한인타운 길거리에도 노숙자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인타운, 뭐 다운타운 뿐만이 아니라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산타모니카 아니면은 베니스, 이런 베니스 비치, 특히 베니스 비치에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베니스 비치에서 어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숙자 같이 생긴 사람, 어느 한 흑인이라고 하는데, 이 흑인, 이 노숙자 같이 생긴 사람이
이 백인 남성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세큐리티 카메라에 모두 찍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노숙자 같이 생긴 이 흑인이 무기 같은 거, 방망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 남성, 이 자전거 타고 있는 남성을 때려가지고 쓰러지더라고요. 네, 쓰러진 다음에 이 흑인 남성이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는데, 야, 이 베니스 비치가 굉장히 비싼 동네거든요. 네, 엄청나게 비싼 동네인데, 그런데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네, 지금 LA는 노숙자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LA에 노숙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미국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주거든요. 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나 좋다, 여기 살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여기로 노숙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지금 LA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LA 다운타운 길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LA 북쪽으로 샌페르난도 밸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규모는 단 2.6이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적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LA 근처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은 지진이기 때문에 좀 한시름 놓았고요. 네, 지진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네요. 네, 지진이 일어나지 않다가 한 번에 오는 지진은 굉장히 큰 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이렇게 잔잔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커다란 지진이 없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요번 가을 있지 않습니까? 요번 펄에 91%의 찬스로 라니냐가 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셔널 웨더 서비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9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월달까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할 거라고 합니다. 예년과 비교를 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좀 더울 거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인디언 썸머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이상기후가 정말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덥지 않았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덥고요. 네, 그리고 비도 제대로 내리지 않아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호수들이 모두 다 말라버렸어요. 네, 여기 캘리포니아는. 네, 제발 좀 이 기후변화 제대로 좀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여기 LA 근처에서 좀 끔찍한 이 교통사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어느 한 여성 간호사가, 레지스턴 널스라고 하는데 좀 직책이 높은 간호사가 남자친구와 싸운 뒤로 음주를 한 뒤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로컬에서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지나가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 교통사고 때문에 6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여성이 로컬에서 자그마치 130마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고속도로에서도 130마일로 가는 차들 없거든요. 130마일로 달렸었다고 하네요. 130마일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로컬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6명이나 났었던 거라고 하네요. 야, 이 로컬에서 130마일로 갔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뭐 살인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음주운전 간호사였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LA 이 북동쪽으로 다저스 스테디움 바로 옆에 링컨 하이츠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링컨 하이츠에서 어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링컨 하이츠에 있는 어느 한 동네에서 카니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제, 길거리 축제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어느 한 남성이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티네이저 2명한테 뭐 한 대략 한 15살 아이라고 하는데 티네이저 2명한테 총격을 가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 있었던 바이스탠더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전에 싸웠다고 하네요. 싸운 뒤로 이 남성이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티네이저들한테 2명한테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은 이 카니발 길거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경찰은 이 남성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뭐 축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지 이런 길거리에서는 시비를 안 붙는 게 미국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도 이렇게 싸우다가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진짜 시비 붙다가 총상으로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에서나 그리고 운전을 할 때나 운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총을 많이 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항상 양보해 주시면서 좀 착하게 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이렇게 좀 화를 많이 내는데 운전을 하다가 저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을 한 뒤에 찰스 3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런 군주 제도를 이제는 철폐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영국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찰스 3세 왕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사인을 하는 게 있는데 사인을 하다가 여기에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잉크랑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요런 거 막 치우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일하시는 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한테 얼굴 막 찡그리면서 빨리 치우라고 이런 영상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왕이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영국에서는 둘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군주 제도 이제는 철폐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유럽에서 엄청나게 폭염에 시달리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폭염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면서 이 태양광 발전이 대략 한 30%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폭염 때문에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데 이런 조금의 이제 긍정도 있기는 있네요. 태양광 에너지 모으는 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를 하면 할수록 발전소에서 떼우는 이런 석탄양 같은 것들 뭐 내추럴 가스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환경 오염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들 많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완만하게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내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면서 아마 또 저번 달 8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 CPI 지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이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을 건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관건이죠.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아마도 요번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올리는 것,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0.75% 이것이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은 미국 물가가 아마도 7%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7%대까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훨씬 더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중국 수요가 나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봉쇄하는 곳이 또 조금 늘어가지고 중국에서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국제 유가는 또 떨어졌다고 하네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50달러대로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